저것 봐. 저게 다 자기 업보지 뭐? 고마워 여보니 덕에 엄마 내쫓는데 성공했어.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서연의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 문자는 계속 이어졌죠. 이제 우리 둘이야. 그년 표정 봤어? 완전 호구 크크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과 이틀 전 서연은 시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속이 시원했죠. 드디어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자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쫓아낸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마지막 방패였다는 것을요.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죠. 몸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시댁에서 산 지 6년. 서연은 조용히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6시면 어김없이 거실에 나와 앉았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아침 6시 반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서연아, 이 국간이 왜 이래? 싱거워서 못 먹겠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혈압 때문에 소금을 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도 그렇지. 이건 뭐 맹물이야. 우리 민호가 어떻게 이런 걸 먹어. 엄마가 다시 해줄게, 민호야. 남편 최민호는 그 말에 멋쩍게 웃으며 어머니가 끓여주는 국그릇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끓인 국은 그대로 식탁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8년 동안 반복된 풍경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밥을 떴습니다. 오전 9시 남편이 출근하고 시아버지가 경로당으로 나가면 서연의 진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이따금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기 먼지 있어. 화분 물 줬어? 오늘 삼겹살 싸와. 민호가 좋아하잖아. 서연은 대답하며 움직였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서 서연의 언어는 그 두 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 두 마디만 허용됐습니다. 점심이 되면 시어머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다과를 준비하고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어머, 며느리 수고하네.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고는요, 이것밖에 못해서 제가 더 고생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일도 안 하면서 눈치도 없어요. 친구들이 웃었고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시간. 서연은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 대기업 해외사업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죠. 시댁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요.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서연 자신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민호에게 하루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피곤하다고만 했죠.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서연이가 국을 또 싱겁게 끓였어. 내가 한마디 해. 민호는 서연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왜 매번 똑같은 실수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어머니였죠. 서연은 그날도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것도 사치였으니까요. 그 일은 일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준비 때문에 서연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올렸습니다. 손님은 40명이 넘었습니다. 서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했죠. 잔치가 시작되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서연은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술을 따랐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큰 고모가 말했습니다. 어머, 이 갈비찜 맛있다. 누가 했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며느리한테 맡기면 못 먹게 하거든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8시간 동안 서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잔치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설거지 다 하고 바닥도 닦아. 친척들이 어질러 놨으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부은 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지? 가정부? 아니, 가정부도 월급은 받잖아. 나는 무급 가정부야. 아니, 그것보다 못해. 무시까지 당하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으면 어떨까? 이 집에서 시어머니만 없다면 남편도 달라지지 않을까? 결혼 초 둘이 살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호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다정했고 자상했죠. 시댁으로 들어오면서 변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만 나가시면 돼. 그럼 우리 부부는 다시 괜찮아질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의 비밀 통장을 발견한 겁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댁 살면서 몰래 돈을 모았어? 이게 얼마야? 3천만 원? 서연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제가 번역 일을 해서 모은 돈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번역? 내가 언제? 이 집에서 살면서 딴짓을 했어?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바로 일렀습니다. 민호야, 내 마누라가 몰래 돈을 모았어. 우리 몰래 일을 하고 있었대. 민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죠. 서연아, 진짜야? 서연은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8년을 참았습니다. 모든 수모를 견뎠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돈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왜 돈을 모으면 안 되는데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8년 동안 이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았어요. 월급 한 푼 없이요. 제가 제 능력으로 돈을 번 게 뭐가 잘못이에요?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거였죠.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때리세요. 그럼 신고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할 말 없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와 서연 사이에서 눈만 굴리고 있었죠.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안 되겠구나. 시어머니가 있는 한은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대신 알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부당한 요구에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대들어? 너 지금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민호 씨 명의예요. 어머님이 저를 내보낼 권한은 없으시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야, 전현 쫓아내. 지금 당장. 민호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해.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편을 들어? 나 죽으라는 거지? 민호는 어머니 등을 쓰다듬으며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서연아, 일단 사과해.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라. 저 버릇 없는 것 좀 봐.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보내자. 이 집에서 시어머니가 나가야 내가 산다. 그리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다음 날부터 서연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다 녹음했습니다. 폭언, 인신공격, 모욕. 전부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치 녹음 파일이 모였습니다. 서연은 그걸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민호 씨, 이거 들어봐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에요. 민호는 처음에 듣기 싫다고 했지만 서연이 강하게 나오자 결국 들었습니다. 녹음 속 시어머니는 끔찍했습니다. 전혀는 사람도 아니야. 돼지도 너보단 낫겠다. 죽어버려라 진짜.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나가시면 나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다 공개할 거예요. 민호 씨 회사 사람들한테도.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야, 그건 좀.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선택해요. 어머님이랑 살래, 나랑 살래. 3일 후 민호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이가 힘들어해서.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날 내쫓는다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근처에 좋은 집 구해드릴게. 자주 갈게.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하나 때문에 날 버려? 하지만 민호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연이랑 이혼하면 나 회사 잘려. 걔가 녹음 파일 뿌린다잖아. 시어머니는 멍해졌습니다. 뭐? 녹음?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나가는 날 시어머니는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봐. 너 지옥 맛볼 줄 알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까지가 지옥이었어요. 이제 해방이에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자기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다음 날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회식이었어? 민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자,
그날 밤 서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민호가요.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래도 체면치레라도 했는데 지금은 서연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서연은 민호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민호가 샤워하는 사이 울린 알림.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이 보였습니다. 고마워. 내 덕에 엄마 빼는데 성공했어. 이제 우리 둘이야. 그년 표정 봤어? 완전 호구 키읔키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년. 그게 자신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대화는 3년 전부터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호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여행 사진, 호텔 사진, 커플 사진. 3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싸우고 참고 견디는 동안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쫓아낸 것도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 차가운 표정이 됐습니다. 봤구나. 그래, 봤으면 얘기하자. 민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호가 욕실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8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비열하고 여유로운 웃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문자들이 떠 있었죠. 고마워. 내 덕에 엄마 빼는데 성공했어. 이제 우리 둘이야. 그년 표정 봤어? 완전 호구 키읔키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어? 서연은 다시 물었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바람 피운 거야? 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래, 3년. 근데 그게 왜?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찌질하게 눈치 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게 왜야? 당신 결혼한 사람이잖아. 나랑 8년을 살았잖아. 민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좀 조용히 해. 귀 아프게.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너랑 이혼하고 싶어. 진작에 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 때문에 못했거든. 엄마가 이혼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난리 칠 것 뻔하잖아.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시어머니 쫓아내게 한 거야? 민호는 끄덕였습니다. 맞아. 똑똑하네. 네가 엄마 쫓아내면 엄마가 너 미워하잖아. 그럼 이혼해도 엄마가 뭐라 안 하거든. 오히려 잘했다고 하겠지.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계획이었던 거야? 녹음 파일 보여줬을 때 내가 엄마한테 나가라고 한 것도?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완전 신의 한 수였어. 네가 녹음 파일 들이밀었을 때 속으로 개이득이다 싶었거든. 덕분에 엄마한테 핑계도 생기고. 서연아 고마워, 진심으로. 서연은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길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3년 동안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용해서
어머니까지 쫓아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연아, 이혼하자. 깔끔하게. 위자료 같은 거 바라지 마. 네가 엄마 쫓아낸 녹음 파일 있잖아. 그거 들으면 판사도 네 편 안 들어줄걸?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나? 아니, 이건 민호 머리가 아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그 여자 머리야. 수진이라는 여자.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시킨 거지? 민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당신 머리론 이런 거 못 짜. 그 여자가 다 짠 거지. 시어머니 내보내는 것도, 나한테 이혼 요구하는 것도.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건 맞지만 그게 뭐 어때서.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래. 마마보이가 이제 내 연녀보이가 된 거구나. 민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서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무시? 아니, 확인하는 거야. 내가 8년 동안 뭐랑 산 건지. 민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때리려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녹화 중이야. 때려봐.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그래 하지. 근데 내 조건대로 할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는 있었습니다. 불륜 문자, 사진, 3년치 카톡 내역. 전부 캡처해뒀습니다. 하지만 민호 말대로 자신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낸 녹음 파일. 그게 법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은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안 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나 서연이야. 급하게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돼?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내일 점심 어때? 다음 날 서연은 지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불륜, 그리고 자신이 시어머니를 쫓아낸 일까지. 지은은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결론부터 말할게. 네가 유리해.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지은은 끄덕였습니다. 3년간의 불륜은 명백한 유책 사유야. 녹음 파일? 그건 시어머니가 원고가 되어 고소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혼 재판에서 네 유책 사유가 되진 않아. 오히려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음이면 네한테 유리한 증거야. 서연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위자료 받을 수 있어? 지은은 웃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뜯어낼 수 있어. 3년 불륜의 증거까지 확보했으면 상간녀 소송도 가능해.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상간녀 소송? 지은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 걔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민호한테도 당연히 받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복수? 그래, 이건 복수야. 8년을 낭비하게 만든 것들에 대한 복수.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민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이미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걸 무너뜨려야 진짜 복수였습니다. 서연은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지은의 조언대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불륜 문자 캡처본, 사진, 카드 내역서, 호텔 예약 기록까지. 민호는 바보같이 가족 카드로 호텔을 결제했습니다. 3년치 내역이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사이 민호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이밀 줄 알았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기다리는 거야. 뭔가를. 그리고 그 뭔가가 일주일 뒤에 터졌습니다. 저녁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짧은 치마에 하이힐을 신은 여자. 서연은 바로 알았습니다. 수진이구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인사해. 내 여자친구 수진이야.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 우리 아직 이혼 안 했는데? 수진이라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식적인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마음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서연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쁘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머리야. 민호는 그냥 꼭두각 시고 수진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넓네. 리모델링하면 괜찮겠다. 서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여기 내 집인데? 민호가 서연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8년 살았는데 빈손으로 나가라고?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욕심이 많으시네. 뭘 기여하셨다고 재산을 원하세요? 가정부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셨어요? 서연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정부요? 맞아요. 저 가정부였어요. 8년 동안. 근데요, 가정부도 월급은 받거든요. 저는 8년치 밀린 월급 받으러 왔어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뭐래요, 진짜? 민호 오빠, 빨리 정리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조용히 사인하고 나가. 이 집에서 네 물건만 챙겨가면 돼.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대출 누가 갚고 있는지 알아?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차에 당신 사업한다고 대출 받았잖아. 망했고 그 빚 내가 번역일해서 갚았어. 3년 동안.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다 있어. 내 통장에서 대출금 나갔네요. 그리고 이 집 담보대출 갚은 것도 내 돈이야.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호는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잠깐 빌린 거야. 서연은 웃었습니다. 빌린 거? 차용증 있어? 없지. 내가 바보야? 결혼한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야. 다 내 기여분이야.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3년간 불륜 증거예요. 문자, 사진, 호텔 내역, 전부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상간녀 소송이라고 들어봤어요?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위자료 없이 나가라고요? 아니요. 저 위자료 받고 나갈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법적 권리 행사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 회사 인사팀에 알릴 거예요. 불륜 사실. 민호가 달려들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건드리면 바로 신고해요. 폭행죄로. 민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이거 얘기해봐요. 얼마 원해요? 서연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얼마요? 글쎄요. 3년 동안 제 남편 빼돌린 값이 얼마일까요?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협의, 그리고 제가 원하는 조건 서명하면 조용히 끝낼 거예요. 안 그러면 회사, 친척, 동네 전부 알게 될 거예요. 선택해요. 서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알릴 거예요. 아들이 3년 동안 바람폈다고. 민호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손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요. 서연이 그 집을 나온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이었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잠깐 볼 수 있을까? 서연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꺾인 듯한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머무는 원룸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인데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한테 들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3년 동안 바람폈다면서, 그 수진이라는 년이 있었다면서. 서연은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년이 누군지, 언제부터였는지.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호가 어제 전화했어. 너한테 협박당하고 있다고. 위자료 5천만 원 내놓으래. 회사에 알린다고 협박한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가 바람폈대. 3년 동안.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서연은 물었습니다. 뭐가 더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년이 수진이가 내가 집에서 나간 다음 날부터 그 집에 드나들었대.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민호가 그러더라.
엄마가 나가게 된 것도 수진이 아이디어였다고 서연은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년이 내 아들을 조종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서연아, 그년이 뭔 년인지 알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수소문해 봤어. 그년 전에도 유부남 꼬셔서 이혼시킨 적 있대. 재산 뜯어내고 버렸다더라. 프로야, 프로. 서연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럼 민호 씨도. 시어머니가 끄덕였습니다. 당할 거야. 분명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며느리로서요. 걱정 마세요. 잘할 거예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제 온 문자야. 인연이 나한테 도발하는 거야. 내 자리를 차지했다고. 서연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구나.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 있어.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년 박살내자. 나랑 같이.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증거 있다며? 불륜 증거. 나도 있어. 내가 그년 뒷조사했거든. 전에 이혼시킨 남자 연락처도 알아냈어. 같이 하면 그년 끝장낼 수 있어.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손을 잡는다고? 8년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과.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 지금 진짜 적은 민호와 수진이다. 시어머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 쫓아내고 싶어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지. 근데 지금 보니까 네가 나간 다음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개판이야. 민호는 그년 데리고 와서 살고 남편은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나만 바보야. 너 쫓아내면 집안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쫓아내야 할 건 내 아들이었어. 서연은 시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가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 근데 서연아, 하나만 알아둬. 서연은 물었습니다. 뭔데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년 네 직장에 전화했대.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실수로 말했어. 수진이가 네 전 직장에 전화해서 뭔 소리를 했다고. 네가 횡령했다나 뭐라나.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번역일은 전 직장 선배 소개로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연락 끊기면 수입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확인하러요. 제 일자리가 남아있는지. 카페를 나오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 예상보다 훨씬 무서운 상대였습니다. 서연이 공격하기도 전에 역공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전 직장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저 서연인데요. 혹시 저에 대해 무슨 연락 받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서연아. 나도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이상한 전화가 왔더라고.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네가 회사 돈 빼돌렸다나 뭐라나.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네가 퇴사한 지 몇 년인데. 그래서 무시했어.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치기도 전에 선빵을 날린 거였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걸로는 안 되겠구나. 저 여자를 확실하게 끝내야 해.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같이 하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 만나자. 작전 짜야지. 서연은 휴대폰을 쥐며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원수였던 시어머니와 손을 잡게 될 줄이야.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서연과 시어머니는 같은 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시어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원룸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차 끓여놨어.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년 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시어머니가 차를 끓여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내가 차 끓이는 거.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놀랐어. 내가 이런 데서 혼자 차 끓여 마시게 될 줄은 몰랐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내가 수진 인연 뒷조사한 거 여기 다 있어. 서연은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수진의 본명은 김수진이 아니라 박은지였습니다. 개명한 거였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개명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전에 사기친 게 있어서 그래. 여기 봐. 서류에는 수진, 아니 박은지의 과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중소기업 사장을 꼬셔서 이혼시키고 위자료 8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 전에는 변호사와 사귀다가 헤어지면서 합의금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전부 유부남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 프로네요. 진짜 프로. 시어머니가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가 호구 중에 호구인 거야. 근데 이번엔 좀 달라. 서연이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요? 시어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인연이 아예 눌러앉으려고 해. 우리 집에 민호랑 결혼까지 하려는 것 같아. 서연은 서류를 봤습니다. 민호 명의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최근에 열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열람한 거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재산 파악하고 있네요. 시어머니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래. 인연이 우리 집안 재산 다 조사하고 있어. 민호 회사 지분, 아파트 시세, 예금까지. 민호는 바보같이 다 보여줬겠지.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목표는 단순히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민호의 재산을 노린 거였습니다. 서연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의 목적이 분명하면 대응하기 쉬우니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전에 이혼시킨 남자 연락처 알아냈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끄덕였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지금은 완전히 망해서 작은 가게 하고 있대. 서연이 말했습니다. 만나봐야겠어요. 그 사람한테 증언받으면 수진이 과거 전력이 확실해져요.
시어머니가 연락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근데 서연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서연이 물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년을 확실하게 끝내려면 민호가 직접 배신해야 해. 민호 입으로 그년을 버리게 만들어야 해.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수진이 아무리 철벽 방어를 해도 민호가 무너지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약점은 분명했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호 씨 회사에서 승진 심사 앞두고 있죠? 시어머니가 눈을 빛냈습니다. 다음 달에.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8년 같이 살았잖아요. 민호 씨한테 회사가 전부인 거 알아요. 승진 심사 전에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쳤습니다. 끝이지. 우리 회사 대표가 불륜 제일 싫어해. 전에도 불륜 때문에 임원 잘린 사람 있거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민호 씨한테 선택지를 줘요. 수진이를 버리고 조용히 이혼하든가 아니면 회사에 전부 알려지든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년이 가만히 있겠어? 민호가 배신하면 그년도 뭔가 할 텐데.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수진이 과거 전력을 먼저 확보해 놓는 거죠. 수진이가 반격하면 그때 터뜨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를 볼 때의 그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너 생각보다 무섭구나.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8년 동안 배웠어요. 이 집에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그 중소기업 사장 만나볼게요. 어머님은 민호 씨 회사 쪽 루트 알아봐 주세요. 인사팀에 아는 사람 있으시죠? 시어머니가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도와준 후배가 인사팀장이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 사람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서연은 원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원수였던 시어머니와 작전을 짜고 있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수진에게 당했던 중소기업 사장 이호승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는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이호승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회사도 잃고 전부 그 여자한테 뜯겼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 수법이 어땠어요? 이호승 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만 잘해주고 아내 욕하고 이혼하면 같이 살자고.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돌변하더라고요. 합의금 안 주면 회사에 소문낸다고. 협박이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이호승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문자 아직 있어요. 지우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잊지 않으려고. 서연은 문자를 봤습니다. 수진의 협박 문자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돈 안 주면 당신 거래처 다 연락할 거야. 가족들한테도 알릴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거 저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호승 씨가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한테 당하는 사람 또 있으면 안 되죠. 다 보내드릴게요. 서연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무기가 2개였습니다. 민호의 불륜 증거, 그리고 수진의 과거 전력.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다.
작전 결행일은 민호의 승진 심사 일주일 전으로 잡았습니다. 서연은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로 짧게 보냈습니다. 할 얘기 있어요. 내일 저녁 7시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요. 민호의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뭔데? 이혼 서류 사인하려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카페에 도착하니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예상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서연은 태연하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예요, 할 말이? 빨리 해요. 우리 바쁘거든요. 서연은 수진을 무시하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단둘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진이는 내 여자친구야. 숨길 거 없어.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같이 들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혼 합의서예요. 제 조건 적어놨어요. 민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다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게 뭐야? 위자료 5천만 원에 재산 분할 50%? 미쳤어?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년 불륜의 대가치고는 싼 거예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욕심도 많으시네. 뭘 기여했다고 50%예요? 서연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아니 박은지 씨, 이거 알아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진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개명 전 이름, 전에 사기친 남자들 목록, 협박 문자 캡처본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호승 씨한테 다 들었어요. 어떻게 꼬셨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문자도 받았고요.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박은지가 뭐야? 수진이 버벅거렸습니다. 아, 그건 옛날 일이야. 오해야. 서연이 웃었습니다. 오해요? 여기 증거 다 있는데? 민호 씨, 이 여자 수법 알아요? 유부남 꼬셔서 이혼시키고 돈 뜯어내는 거예요. 민호 씨가 세 번째야.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에게서 몸을 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진짜야? 이게 다 사실이야?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믿지 마. 저 여자가 꾸민 거야. 나 아니야.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이호승 씨와의 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이호승 씨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요? 김수진, 아니 원래 이름은 박은지예요.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사랑한다고, 이혼하면 같이 살자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야, 너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오빠 사랑해.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달라.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달라요? 민호 씨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한 거 알아요? 회사 지분 조사한 것도? 뭐가 달라요? 민호가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야, 너 내 재산 조사했어?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궁금해서.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 호구로 본 거야? 처음부터? 수진이 민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오빠. 진짜 아니야. 저 여자 말 믿지 마. 서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호 씨 선택해요. 수진이 씨랑 계속 갈 거예요.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민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 조건대로 이혼하면 이 자료들 공개 안 해요. 수진 씨 과거도, 민호 씨 불륜도 조용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면? 서연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호 씨 회사 인사팀장님 연락처 여기 있어요. 승진 심사 일주일 전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호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승진은 민호의 전부였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자리였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협상하자.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상 없어요. 제 조건 그대로예요. 오늘 안에 결정 안 하면 내일 아침에 전화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저 여자한테 당하면 안 돼. 우리가 먼저 손 쓰자. 민호가 수진을 밀쳐냈습니다. 닥쳐. 너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잖아.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오빠가 먼저 접근한 거잖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거 오빠야.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사랑? 내가 날 사랑해? 돈 보고 접근한 거잖아. 이 사기꾼아.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최민호. 나 없었으면 너 평생 마마보이로 엄마 밑에서 살았어. 내가 널 어떻게 만들었는데. 민호도 일어섰습니다.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후회할 거야. 두고 봐. 수진은 가방을 챙겨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남은 건 민호와 서연뿐이었습니다. 민호가 힘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진짜 이래야 돼?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가 자초한 거예요. 8년 동안 나 힘들게 한 거, 3년 동안 바람핀 거, 시어머니 쫓아내게 이용한 거, 전부 민호 씨가 한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네 조건대로 할게. 서류 줘. 서연은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사인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무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건강히 사세요, 민호 씨. 민호가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가슴은 가벼웠습니다. 끝났다. 진짜로. 한 달 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서연은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금액을 받았습니다. 합치면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밥 한번 먹자. 시간 돼? 서연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음식을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내가 살게. 서연은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주신다니 이상하네요. 시어머니도 웃었습니다. 나도 이상해. 근데 이제 좀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음식이 나오고 둘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요즘 엉망이래.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수진이 년은 다른 남자한테 갔다더라. 서연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들 그렇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제 버릇게 못 주는 거야. 내가 잘못 키운 거지. 서연아, 나한테 정말 미안해.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녹음 파일로 협박한 거, 어머님 쫓아낸 거. 죄송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그때는 네가 그러고도 남았어.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으니까.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8년간의 상처가 한 번에 아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서연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번역일이 밀려 있었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타이핑을 시작하며 생각했습니다. 8년이 허무하게 끝났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안 봐도 되는 자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끔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서연은 8년 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가장 가까이에서 웃고 있었죠. 사랑한다던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간 뒤에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간의 불륜, 계획된 배신, 그리고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까지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갑질하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내 편인 척하면서 뒤에서 칼을 가는 사람이에요. 서연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끝난 건 아니었어요. 서연은 무너지는 대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가면을 쓴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진짜 내 편이 누군지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